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늦은 저녁, 식탁 위엔 혼자 드신 밥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아직도 불이 들어온 휴대폰이 놓여 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은 액정 위에서 몇 번이나 맴돌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죠. 신호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뚜뚜뚜 귓가에 들려오는 기계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갑게 들립니다. 그러다 연결되지 않고 끊겨버릴 때 그 순간 느껴지는 허탈함과 공허함. 그 마음이야말로 부모님들만이 겪는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일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애들은 평생 전화 한 통 안 할 걸요. 그 말에는 반쯤은 서운함이, 반쯤은 포기한 듯한 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자식들에게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시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 늘 연락은 내가 해야 한다,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자식 세대는 부모님이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업무, 집안일, 아이 돌봄, 그리고 사회적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들의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러니 자식에게 연락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것도 부모를 소홀히 여겨서도 아닙니다. 단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당장의 전화를 놓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짧은 순간이 큰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왜 안 받아주지? 혹시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그 서운함은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고 그날 하루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서운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히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부모의 자존감과 품위를 지키는 길이며 동시에 자식이 부모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한적한 오후 거실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화면에 뜬 건 바로 아들의 이름.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하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기쁨은 먼저 연락해서 받는 짧은 대답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기다림 끝에 오는 전화는 작은 보상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선물이 되죠. 또한 먼저 연락하지 않는 태도는 자식에게도 큰 의미를 줍니다. 부모님이 늘 먼저 연락해주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언제든 내가 먼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연락을 줄이면 자식은 내가 더 챙겨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죠. 결국 이는 자식이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늘 앞서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잠시 멈추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가 없는지, 그것이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지키고 자식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모님 세대에게 가장 큰 서운함 중 하나는 내가 늘 먼저 연락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주면 좋겠는데 늘 내가 먼저 묻고 챙기고 신호음을 기다리는 쪽이 부모라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지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심리, 그리고 자존감을 지켜내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일자식은 바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하루와 자식의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아침 햇살 속에서 느긋하게 차를 끓이고 라디오를 켜두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자식 세대는 눈을 뜨자마자 알람을 끄고
출근 준비에 허둥대며 아이를 깨우고 도시락을 싸야 합니다. 전철 안은 숨이 막히도록 붐비고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회의와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전화가 걸려오면 마음은 받으면서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받지 못하면 죄송한 마음, 받으면 급히 끊어야 하는 마음,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건 자식을 배려하는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 됩니다. 이 먼저 연락하는 습관은 부모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다가 겨우 연결된 순간 자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서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그 짧은 말에 담긴 건 바쁨이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건가? 내가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됐나? 하는 서운함이 밀려오죠. 자꾸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부모님 스스로도 위축됩니다. 마치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연락을 줄이고 기다리며 자식이 먼저 찾도록 하는 편이 부모님의 품위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삼자식에게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늘 챙김을 받으면 고마움보다 당연함이 먼저 생깁니다. 부모님이 늘 먼저 전화를 걸어오면 자식은 언제든 엄마 아빠가 나를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한 발 물러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식은 내가 더 챙겨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다짐하게 되죠. 이건 마치 아이가 어릴 적 손을 잡고 길을 건너다가도 어느 순간 손을 놓고 스스로 건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연락을 줄이는 건 차갑게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다가오도록 기다리는 또 다른 교육의 방식입니다. 사부모의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연락의 빈도보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라고 합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 받지 못하거나 짧게 끝나는 대화로 인해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 부모는 훨씬 큰 만족과 기쁨을 느낍니다. 즉, 부모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쓸쓸할 수 있지만 그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전화 한 통은 마음의 빈칸을 단숨에 채워주는 따뜻한 햇살이 됩니다. 오관계의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라 해도 서로의 거리는 필요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부모님께서 늘 언제 전화하나, 왜 연락 없나 하고 조바심을 내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대화는 짧아지며 오히려 관계가 삭막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면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자식의 마음에 책임과 존경을 동시에 심어줍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저녁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 회사는 어땠니?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응, 잘 먹었어. 바빠. 이따 전화할게. 그 짧은 대화 뒤 어머니는 식탁에 혼자 앉아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굳이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말자. 며칠 동안은 휴대폰만 봐도 손이 근질근질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던 날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은 왜 연락 안 해요?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은 금세 환하게 빛났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오는 전화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부모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의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이 모든 이유들이 결국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기다리는 편이 더 지혜롭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연락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깊이 연구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서운함 혹은 기쁨의 순간들이 연구 결과로 확인된다는 사실은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일 연락 빈도보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시작하는가. 미국 미시간 대학 가족학 연구팀은 수천 쌍의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 부모의 정서적 만족도가 낮고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식이 먼저 연락을 시도한 경우 부모는 단순한 안부 대화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꼈고 외로움 점수 역시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연락의 횟수가 아니라 연락의 주도권이 행복을 좌우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루에 10번을 해도 부모가 먼저 하면 피로감이 쌓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식이 먼저 연락해오면 만족감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 부모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서는 한국 노년층 800여 명을 대상으로 연락 패턴과 삶의 만족도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자식에게 늘 먼저 연락하는 부모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정서적 고립감을 크게 호소했다는 겁니다. 반면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 집단은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이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늘 먼저 연락하는 구조에서는 관계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부모의 헌신은 당연시되고 자식의 책임감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다림의 태도를 보이면 자식은 오히려 내가 더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때의 연락은 부모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본 연락의 무게감. 심리학자들은 연락을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관계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가가 관계의 힘의 균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부모가 늘 먼저 연락하면 자식은 그것을 의무적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부모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식이 먼저 연락하면 그 순간의 대화는 자발적 행동으로 변하고 부모는 상대의 진심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 차이는 대화의 분위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한 경우 밥은 먹었니? 일은 힘들지 않니? 같은 질문 위주의 대화가 되고 자식은 짧게 대답하며 통화를 서둘러 끊으려 합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한 경우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나오고 대화는 더 길고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즉, 대화의 질을 바꾸는 열쇠는 누가 먼저 연락했는가라는 아주 단순한 요소입니다. 사부모 마이너스 자식 연락과 건강의 상관관계. 미국 듀크 대학에서 진행된 노년기 건강 추적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외로움이 심장질환, 우울증, 기억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기대하고 기다린 연락이 오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실망은 신체적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격히 상승시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자식이 먼저 건 전화 한 통은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이 아들 전화 받고 나니까 가슴이 따뜻해지고 밤에 잠이 잘 오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현상인 것이죠. 문화적 차이와 한국 부모의 특수성. 재미있는 사실은 서양보다 한국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는 빈도가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유교적 전통 속에서 부모는 자식을 늘 챙겨야 한다는 문화적 습관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습관이 오히려 부모님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모 중 72%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정작 자식 세대는 부모님이 늘 먼저 연락해 주셔서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즉, 부모는 섭섭하고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는 기묘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부모가 먼저 연락을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내가 먼저 연락해야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부모는 그 연락에서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아버지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져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늘 아빠, 지금 바빠요. 이따 연락드릴게요라며 전화를 서둘러 끊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크게 울리는 정막 속에서 아버지의 어깨는 점점 더 축 처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마음을 고쳐먹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무런 전화가 없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드디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왜 먼저 연락 안 하셨어요? 걱정됐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젖은 빛이 돌았고 손에 쥔 휴대폰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짧은 대화 하나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관계의 주도권, 정서적 만족, 심리적 균형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인 것이죠. 수많은 연구와 조사들이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식이 먼저 연락할 때 부모는 더 큰 행복과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니 부모님이 먼저 전화를 줄이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과학이 권장하는 건강한 선택이고 부모의 자존감을 지키며 자식에게도 책임감을 심어주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과연 먼저 나를 찾을까?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자함을 열어봤다가 또 닫아버리며 가슴 한켠이 쓸쓸해지는 순간 말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습관처럼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소식을 묻곤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때로는 자식들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1. 부모의 먼저 연락이 의무로 느껴지게 할 수 있다. 자식은 여전히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회사 업무에 치이고 가정을 돌보고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이럴 때 부모의 반복된 전화가 단순한 안부 이상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전화를 못 받았네. 나중에 꼭 다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쌓이다 보면 자식은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을 마음의 빚으로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따뜻한 정서적 연결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야 자식이 스스로 다가온다. 심리학에서는 거리두기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둘 때 상대가 스스로 움직여 다가오는 현상이지요. 부모가 항상 먼저 손을 내밀면 자식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가 잠시 멈추고 기다려주면 자식은 어느 순간 엄마는 잘 계실까? 아버지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을까? 하고 스스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지요. 3. 연락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존중일 수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의 삶에 손님처럼 머물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신만의 생활을 꾸려가도록 한 발 물러나 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배려입니다. 매번 먼저 연락을 하는 대신 자식이 필요할 때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자식의 독립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동시에 부모 자신도 당당히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4.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애들이 나를 무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 역시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주 연락하는 횟수가 아니라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존재의 확실함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부모가 자신에게 언제나 든든한 등불처럼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5. 부모가 자기 삶을 가꿀 시간이 된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연락을 줄이는 것은 부모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고 산책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시간은 곧 나를 가꾸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낼 때 자식은 오히려 더 큰 존경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보시면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은 결코 냉정하거나 무심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부모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퇴근은 몇 시에 해? 아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가 짧아지고 결국에는 엄마 나 바빠. 이따 연락할게. 라는 대답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며칠간 전화를 걸지 않았을 때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 속에는 걱정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늘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아이는 결국 나를 찾는구나. 그리고 그 한 통의 자발적 전화가 10번의 안부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한 중년 아버지는 자주 연락하지 않는 딸이 늘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걸러 전화를 걸었지요. 딸은 늘 바쁘다고 말했고 통화는 몇 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딸의 속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사실은 전화가 올 때마다 죄송했어요. 바로 못 받으면 죄책감이 들고 그게 쌓이니까 오히려 전화를 더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먼저 연락하기보다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딸이 주말마다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화의 길이도 길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기다려주는 게 오히려 아이와 나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캐나다로 이민 간 아들을 둔 한 부모님은 처음엔 매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차도 다르고 아들의 생활도 바빠지다 보니 답장이 늦거나 짧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했고 아들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은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대신 자신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정리해두고 아들이 먼저 연락할 때 그때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은 뭐 하세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 순간 부모님은 느꼈습니다. 억지로 매일 이어가던 대화보다 자식이 궁금해할 때 나누는 대화가 훨씬 더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한 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매번 먼저 연락하실 때는 제가 늘 받기만 하니까 대화가 일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연락을 줄이시고 본인 취미 생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엄마에게 오늘은 무슨 수업 들으셨어요? 하고 먼저 묻게 됐어요. 그 순간 엄마가 제 인생의 동등한 친구 같아졌어요. 이 사례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 대등하고 따뜻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자주 했지만 늘 바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멈췄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뒤로는 아들 부부가 주말마다 먼저 전화를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처음엔 내가 잊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다려주니 애들이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할수록
자식은 의무감과 부담을 느낀다. 부모가 기다려줄 때 자식은 자발적으로 다가온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대화는 더 따뜻하고 관계는 더 돈독해진다. 연락의 횟수보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자발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에게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심리학적, 사회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마음가짐과 삶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부모의 사랑은 연락 횟수로 증명되는 게 아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애들이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래도 부모가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문자 횟수, 통화 시간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느냐로 드러납니다. 자식은 부모가 늘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존재는 등 뒤에 든든한 산처럼 늘 서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다. 연락을 줄이는 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부모가 기다려줄 때 자식은 부모를 떠올리고 먼저 다가올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책임감과 자발성을 배우고 부모는 관계의 새로운 균형을 만듭니다. 기다려주는 용기는 때로는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스스로 다가올 거라는 걸 안다. 이 믿음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3. 부모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 노후가 행복하려면 자식에게 매달리기보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살. 이런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삶을 즐기시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4. 연락이 끊기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쉬는 것뿐이다.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침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잊지 않습니다. 다만 바쁜 삶 속에서 한동안 연락이 줄어들 수 있을 뿐이지요.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쉼입니다. 그리고 그 쉼이 있기에 다시 이어지는 대화가 더 깊고 반갑게 다가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자식의 목소리. 엄마, 잘 계셨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이 한마디가 부모의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먼저 10번 전화를 걸어도 들을 수 없는 자식의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5.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의 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부모는 여전히 부모이고 자식은 여전히 자식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의 방식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가 모든 것을 챙겼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부모가 조금 물러서고 자식이 스스로 다가오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연락을 줄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끝없는 걱정이나 잦은 전화가 아니라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랑, 그리고 자기 삶을 즐겁게 사는 모습입니다. 자식들은 결국 부모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늦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반가움과 기쁨은 매일 억지로 나누던 안부 인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시고 마음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 오늘 이후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